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예, 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정리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그래도 우리 기획예산 담당관실은 우리 거제시의 이제 살림살이를 컨트롤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예. 우리 실장님께서 2022년도 우리 거제시의 결산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 결산서 내용을 봤을 때 잘된 점과 또 잘못되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 뭐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결산이 개인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이 결산이 예산보다 어려운 게 결산인 것 같아요. 제가 1월달에 그 계산실로 근무를 받고 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과정에 뭐 일에 추경하고 이번 결산을 하면서 저도 부족한 걸 많이 배우고 채우면서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된 점이라면 뭐 저희들이 그 신속 집행 우수기가 선정된 부분이 다른 분들은 뭐 돈 빨리 쓰려고 이래 한 거 아니냐 하는데 역으로 보면 이게 그 세입 추계부터 그다음에 예산 편성 집행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이 종합적인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결과 그 뭐 인센티브도 받았고 그다음에 재정 통합 기금을 좀 잘 활용을 해가지고 올해 그 부채 상반기 109억 상하는 그런 점은 나름대로 좀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되고 조금 아쉬운 점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용익 많은 거, 2월에 많은 거. 나름대로 유를대다면 뭐 작년에 흰남노라든지 뭐 그 화물연대 파업, 뭐 그다음에 철근 뭐 이런 등 도달물품 그 수급 때문에 좀 지연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또 하나하나 살펴보면 불가피하게 이월한 거, 이월이나 잔액이 남은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저희 과나 뭐 각 부서에 좀 못 챙겨가지고 이월된 그런 점이 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좀 더 그 업무 연찬이라든지 노력해서 하여튼 이월액, 불용액 이런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뭐 저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용은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또 생각했던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업 추이만 좀 잘하면 불용익은 없이 우리가 그 행정 서비스로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예산인데 참 무관심과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아쉽게도 불용액이 좀 발생하는 부분은 안타깝다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내년에 결산하는 게 또 내년 예산에 호환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피드백 개선하는 상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 뭐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재정 365 그 전문 사이트에 들어가도 우리 거제시가 뭐 점수를 한 매기 보니까 제가 쭉 매기 보니까 A2 플러스는 되더라고요. 뭐 결과적으로 이제 순세계 잉여금 이런 부분이 많기는 한데 우리 도내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원이 한 2% 정도 되고 저희들이 2.2%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고 다른 시구는 좀 많은 데는 한 6, 7%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뭐 2몇 프로에 안주하지 않고 좀 더 줄여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삭감이라는 게 해가지고 다시 재추입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사업들이 적게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내용을 보니 우리 거제시가 우수 항목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항목들 우수가 좀 많은데 재정 효율성 면에서는 부진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대다수의 직원들이 잘하고 있지만은 어떤 또 개별 사업이나 사업 부서에 보면 예산 낭비가 아니고 예산 투척이나 예산 썩히기 이런 거에 눈에 한 번씩 띕니다. 공무원이 했어야 안 될 그런 것들이 한 번씩 눈에 보입니다. 그럴 때는 가차없이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최학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예산서 세입 68페이지. 68페이지.
네, 기획예산 담당. 이게 지방교부세 11억 환급한 내용이 있는데요. 설마 이건 보조금 반납입니까? 아니죠. 뭘 환급했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조정교부금도 이게 이제 우리 이것도 26억 약 한 27억 환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군, 그러니까 조정교부금, 시군 특별 조정교부금을 거의 약 27억을 환급을 했고,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를 11억 정도 환급을 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가요? 좀 상세 우리 예산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신현숙입니다. 거기 보시면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의 환급액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뭐 받은 돈을 국가로 다시 환급한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특조나 특교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송금될 때 세부적으로 나눠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이렇게 전체 사업을 묶어서 네. 자금이 송달되다 보니까 세입부서에서 이렇게 이제 사업별로 부서에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 기획실로 통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이제 세부서에 그게 사업이 편성되는 부서에 뭐 도로가라든지 그렇게 된 것인데 지금 11억 2,5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 교부된 그 특별교부세거든요. 그 도로가에 율포 소교랑하고 금포말 소교랑 가설공사에 3억 2,500이 이제 우리한테는 삭감하고 들어갔고 농업정책과에 숲소리 공원 모노레일 설치 6억, 그다음 교통과에 보행자 바닥 신호등 설치 2억이 우리한테 잡혀 있다가 이제 각 부서로 우리한테는 삭감을 하고 부서에 넣다 보니까 이게 한급으로 표시가 한급으로 돼서 잡았습니까? 네네 표시가 돼서 이렇게밖에 세 할 수 부서- 없나요? 예 처리가 안 된다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세입부서랑 협의해서 자금이 송금되었을 때 바로 부서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일단 저희가 이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예산 결산세는 이렇게밖에 안 잡힙니까? 환급액으로 네, 하고 네. 이게 나머지 각 부서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올 때부터 각 부서로 넣었으면은 저희한테 환급액이 발생을 안 했을 건데 이제 세부서에서 모르고 이제 저희한테 이제 세부로 잡고 나중에 이제 각 부서로 넣다 보니까 환급으로 이제 처리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왜 보조금이 이렇게 환급이 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 싶어서 그래 질문을 드렸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특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26억 9천만 원이 그 12월 달에 교부되는 5월 달에 교부된 건데 이제 각 부서로 이제 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업이 좀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네네. 27억 정도 되니 네네네. 아니 그럼 매년 이렇게 처리합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처리하지 않도록 제가 세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네, 그렇게 하실 때는 환급액으로 그렇게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지금 협의는 된 상황입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과장님, 170페이지. 네, 170페이지 세출, 예. 네, 세출 결산에 보면은 공사 위탁금이 우리가 보니까 지출액 보니까 한 235억 정도 되네. 예,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출 잔액이 예. 1억 7,500 됩니다. 예. 공사는 늘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우리 시로부터 좀 예산을 좀 예, 예. 좀뭐 늘려달라고 예. 요구하는데 이건 뭘 잔액이 이렇게 남습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직원들 그 복지 포인트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이런 부분이 좀 많았는데 작년에 우리가 그 제3회 격리 추경을 11월 말에 좀 하다 보니까 네네. 이 부분이 조금 정액된 부분이고 그 계속 좀 이 추계를 좀 정확히 하고 그때 삭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추경도 해야 있는데. 되는데 그러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공무직 그 협상이 좀 늦어가지고 못된 것도 한 2천만 원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총액은 1억 7,500 정도 되는데 또 이 여러 항목별로 쪼개 보면은 한 네네네네. 2천만 원 좀 나눠지거든요.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이 부분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 네. 하겠습니다. 이 공사 위탁금이 그래 늘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는데 뭐 사업 부분보다는 뭐 인건비하고 뭐 아, 네. 그, 그러니까 예, 정해진 공공용- 사업에서 조금씩 예, 예, 예. 남는 게 모여져서 지금 이렇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예,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한국 금액에 대해서 저도 그 질의를 하려고 69페이지, 68페이지 그걸 봤는데 이해가 다 되었고요. 그 어쨌든 불납 결소액이나 미수납 금액이나 나름대로 열심히 잘 처리된 것 같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실장님, 예, 예. 제가 한 개 더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예요. 예, 157 예, 세출계산 예. 157페이지.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요. 예, 예. 157페이지 보면 우리 집행잔액이 210억 정도 됩니다. 예. 그 중에서 보조금 정산잔액이고 지출잔액, 예. 예, 순서 우리 10이고 이것은 그대로 뭐 돈 그대로 쓰고 남은 건데 180억입니다. 이게 180억이거든요. 예. 이거 180억 좀 관리만 잘하면 한 30억, 50억 정도는 우리 시민들 급한데 행정 서비스로 바로 돌려줄 수 있는 돈 아니 됩니까? 예,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거 중간 중간에 그 축에 잘 있어가지고 그 이해 추경 때는 좀 빨리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챙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제 반납 뭐 이 부분은 그 매해 결산 때마다 의원님 예. 지적할 사항인데 나름대로 뭐 결산을 노력하는데 안 되는 부분이 많고 네, 그 네. 이제 아까 말씀 불가피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예, 뭐 그렇죠. 그 금액이 크고 작은 게 아니고 작은 거라도 예. 지금 뭐 실효성이 떨어진 거는 그때 삭감을 하고 재투입이 돼야 되는데 예. 이러면 더 부서에다가 좀 더 협조를 구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오 하여튼. 그리고 요 기본 경비 한번 혹시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성가족과에는 기본 경비가 4천 원 남았는데 예. 바다 자연과에는 2,100만 원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습니다. 왜 이러는지 파악이 안 됐습니까? 그 특정 부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는데 네. 이 이제 부서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연말까지 예. 사용이 불가피해서 어쩔 수 없이 남긴 기본 부서도 경비인데 예. 기본 경비가 그렇단 말입니다. 기본 경기는 조금 뭐 축에나 이런 부분에 해당 그리고 부서에서 농정가도 좀 뭐 3,400만 원이나 남아 있고. 기본 경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많은 데를 한번 짚어보십시오. 그 주변 좀 정리 추경 때 조금 관심도만 높이면 불필요한 거는 물론 예. 그 삭감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아니 뭐 대부분 보면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일이 남는데 그것도 솔직히 많다고 보는데 예. 3천만 원 남아 있고 뭐 2천만 원 남아 있고 이런데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앞에 넘어가서요. 5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 50페이지 표에서요. 우리 보조금 실제 반납급이 5년간 평균 성장률이 증가율이 33%나 됩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파악이 됩니까? 잉여금이에요. 50페이지 예, 그 예. 표에 하단에 보면 잉여금에 보조금 실제 반납금 그럼 2022년도에 185억 8천만 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예. 그래 이 증가율이 33%란 말입니다. 이게 보면 이 부분은 대부분 우리 사회복지 파트의 아마 그렇게- 매칭 사업에서 그렇게 집행자량이 파악이 됩니다. 많아진 경우가 있다. 특히 그 우리 육아 아이 돌보는 재소득층. 거는 이제 아이 돌봄 이런 거는 지금 아이들이 많이 없다 보니 예, 그 도에서나 여성가족부에서는 좀 이 높게 사업을 사업비를 측정해 놨다가 내려오니까
반납하는 그런 예. 경우라. 보육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51페이지예요. 예. 그 일반 공공행정에 51페이지입니다. 예. 예. 맞죠 이게? 51페이지. 아니 52페이지예요. 예. 52페이지 그 위에 이 일반 공공행정에 이게 왜 그 전년 대비 그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227% 늘어나는 거? 이거 아마 저 고인동 청사라든지 이런 네. 건립 부분이 예. 그 일반 행정 쪽에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많았던 복합 것 같아요. 공공청사 예. 진다고 그렇게 예. 봐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재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금 보시면 예. 기획 예산 그 세출 171페이지에는 기금 전출금이 1,430억이죠. 1,430억입니다. 기금 전출금 예. 이게 당초입니까? 최종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자료입니다. 그 대개는 이게 아니 그래서 제가 그 기금 419페이지 보시면 당초에는 220억이었거든요. 예. 예, 전입금이 여기 이제 전입금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기획 예산에서 전출금으로 내보내면 기금에는 전입금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니까 이제 수입 계획이 당초에 220억이었고 수정을 해서 추경을 했다는 말인가요? 추경을 해서 1,430억인데 그런데 어쨌든 여기 이제 그 우리 그 세출에도 당초에 220억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정한 금액 변동을 표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초에는 이게 뭐 결산이라서 굳이 그 표기는 안 하신 건지 예산액이 아예 여기는 171페이지에 예산액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제가 보니 이게 당초 예산액이 1,430억으로 보이거든요. 아닙니까? 이 최종 마무리 전년도 3초에 했던 게 220억. 예, 220억인데 그 당초에는 220에다 저 추경이 1추에 140억, 2추에 1,400. 예. 그렇게 해 가지고 1,430억 원은 최종입니다. 그러면 우리 세출에는 예. 최종만 표기가 되는 것입니까? 결산에 대한 부분이니까 최종적으로 가정이 있으면 우리 예산서 가정이 있으면 그때 할 건데 처음과 끝 부분을 가지고 이래 하다 보니까 네. 되는 부분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기금에는 220억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어쨌든 그러면 이 세출은 최종 이렇게 그 해에 지출된 지출 다 하고 그걸 마무리 명시를 부분만 명시를 했다 이 해야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 예산 담당관 소관 2022 회기년도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
홍보 담당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 담당을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주십시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결산이라 뭐 다른 거는 제가 그냥 안 묻고에 266쪽에 그 부서 성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는 작년 회계연도 결산이고 이제 올해 시작하니까요. 제가 사실은 부탁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드리는데 여기 보면은 저희 자연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하고 진단 컨설팅 사업 있잖아요. 예, 작년에 목표를 다 실적을 뭐 더 오버해서 달성을 하긴 했는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우리 성과 지표를 너무 소극적으로 잡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올해는 어떻게 좀 계획을 하고 계신가 궁금하기도 하고 뭐 자동차 보급이야 마음 같지 않게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나 진단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마음 먹으면 조금 더 목표 지수를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온시 비산업품은 온실 가스. 예, 진단 컨설팅 예, 같은 이 경우에는 부분은 네. 앞으로 이 부분은 좀 저희도 나름대로 활성화하고 앞으로 계획을 좀 목표치를 높이 해가지고 잡도록. 그래서 그렇게 부서에서도 좀 내려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조금 목표 올리셔가지고 달성해서 예. 내년에는 그냥 그 보조금 외에 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좀 예산도 더 해서 이걸 좀 활발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목표 지수를 조금 더 올리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실 보조금 반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아서 뭐 좀 줄여주세요 이런 거는 뭐 당연한 얘기라서 제가 안 하겠는데 예. 그 반납 중에서 보면은 뭐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나 금액은 크지 않지나 맑은 하늘에 보존되는 이런 보조금 정도는 반납되지 않게 좀 노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큰 금액은 아니기는 하나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나 이런 것들은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예, 예. 우리 시가 자동차 보급률이 좀 높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포인트제가 사실 돈이 남는다는 거는 금액은 크지 않으나 예.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주의 깊게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올해 최대한 우리가 그 관련되는 뭐 단체란 이런 것을 정비를 해서 네. 내일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늘 고생하시는데 올해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세입 결산서요 123페이지 뭐 특별하게 이제 뭐 환경과는 보니까 환급액이 지금 4억 2,700만 원이 있습니다. 예, 환급액이 그리고 있는데 국고 보조금이에요. 실질적으로 환급된 것은 두 건이 있습니다. 그 이자 수입에 11만 원 하고 11만 400원 하고 예. 그다음에 뭐야 이거 어디야 이거 가태료 수입에 32만 원 해가지고 예. 총 43만 590원 있는데 이 부분은 11만 원은 환경 개선 부담금 국고 이자 수입을 시세입으로
오류 수납을 해가지고 이에 따라서 환급 처리하고 한 후에 국고로 다시 재수납했고, 그다음에 32만 원은 소음 진동 관리법에 있는 가태료 부과 일건을 부가시 금액 오기절을 해가지고 환급 후 다시 재부과를 한 상황입니다. 그 외에 보조금은요? 환급액은 그 시스템상으로 이게 중앙정부에서 이 예산이 내려올 때는 뭉텅그리가 와가지고 그것을 각 부서에다가 어떤 그 세부 사업별로 다루다 보니까 이게 아마 시스템상으로 이렇게 환급으로 잡히는 모양입니다. 실질적으로 환급한 건 아니에요. 아, 아까 기획 예산에도 이 네. 보조금이 그래서 제가 질문했더니 그 각 부서의 사업들이 이렇게 세입으로 어쨌든 이게 그 뭐 이렇게 추경에 잘못 잡혀가지고 이게 이제 세입 우리 그 과목을 보면 예, 다른 부서로 다 까지 지금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이것도 이런 이것은 이제 케이스구나. 각 부서로 갈 때는 희한하네. 세부 사업별로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 돈을 아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환급액으로 잡히는 이렇게 잡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각 시스템상 부서에, 뭐 지금까지는 예. 그리 돼 있는 모양. 그 사업비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환급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예,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 공공 예금 이자 수입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23페이지 같은 페이지인데요. 네. 이자 수입에 우리가 공공 예금 이자 수입이 있고 기타 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예. 예. 공공 예금 이자 수입은 우리가 당초에 추계는 하진 않았고 결산에 29만 7천 원 정도 발생해서 지금 세입 처리한 거죠. 징수해서 수납됐네요 보니까. 공공 예금 이자 수익은 당초에 추계하기는 어렵습니까? 공공이자 수익. 예, 기타 이자는 다 이렇게 그 예. 세입으로 추계를 하는데 공공 예금 이자는 이게 보니까 당초 예산에 안 잡네요 보니까. 아, 네. 왜냐면 이 다른 부서도 이런 케이스가 많아서 이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저기 위원장님 잠깐 그러면 팀장님 팀장님 왜냐면 답변해 다른 주시기 부서도 바랍니다. 비슷해서 제가 한번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예, 환경정책팀장 조원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부서에서 통장을 일상경비라든지 그 통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그 우리가 만일에 뭐 20만 원을 지급을 한다 그러면은 그 지급처에 바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카드 결제 계좌가 별도로 있습니다. 네. 예, 거기에다 우리가 20만 원을 넣어놓으면은 넣어놓으면, 결제일에 그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고, 예. 이제 그런 게 누적이 되다 보니 그 통장이 1년 동안 쭉 관리가 되다 보니 거기서 나오는 그 이자수. 통장의 이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 추계를 하기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진 않죠. 매년 이 비슷하게 뭐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에 이자가 발생하긴 하나 보네요. 뭐 안 할 때도 있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집행자의 보조금 반납금 예. 한번 266페이지예요, 과장님. 우리 학년가 예산 현액이 150억 원인데 그건 5% 이상이 지금 뭐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적은 게 아닌데요. 예. 예, 제일 학년가 예산 세출 예산 제일 위에 보이시죠? 예. 보조금 청산 잔액이 2억 2,9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이 5억 원. 예. 이게 지금 쭉 보니까 뒷장에 268페이지예요. 예. 그 노후 경력자 조기 배차 지원에 여기서 사업이 조금 추계가 잘못된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하단의 중간부에 노후 경력자 조기 배차 지원
예. 예산 현액이 17억 원인데 보조금 반납을 2억 3천만 원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 잔액이 1억입니다. (268페이지) 예,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이 사업 추기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뭐 보조 환경부에서 뭐 돈을 억지로 준 겁니까? 네, 과장님 뒤에 팀장님 답변해 주실까요? 네, 지금 팀장님 예, 답변해 주십시오. 예. 미세먼지 팀장 김도영입니다. 예. 이게 노후경유차 배차 사업이 뭐 100이면 100 들어오면 그게 신청을 그 100% 넘게 되지가 않고 네. 항상 좀 미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일단 자격이 안 된다는 말이죠. 자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네. 일단 그런 분들 좀 일단 뭐 차량도 노후화되고 이거 계속 이제 신차를 구매하거나 그런 여건이 안 되면 예. 계속 이걸 굴리려고 하시지. 네. 그래야 뭐 매연 저감 장치를 설치한 사업을 저희가 안내를 드려도 폐차를 유도를 해도 네. 저감 장치 설치 사업을 더 선호를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한 거제 시간이 한 4,000대 가량 있는데 일단 저희는 뭐 안내를 하고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끝까지 운행을 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최대한 4,000대 분량 해가지고 일단 국고에서 받을 수 있는 걸 최대한 받는데 그걸 안내를 드리고 해도 지금 진짜 올해 상반기 사업도 지금 올해도 한 1,000대 정도 해가지고 500대 정도 상반기에 신청을 했는데 되신 분들도 한 100분 정도는 오늘 마감인데도 아직 그 신청을 안 하십니다. 예, 그게 알겠습니다. 상황이에요. 부연해서 예, 설명드리면 예, 보통 예, 답변에 대한 그 이해는 됩니다. 부연해서 뭐, 설명하면 보통 그 폐차하시는 분들이 자영업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 그 폐차하는 거는 하는데 예. 다시 그분들은 영업을 하려면 신차를 사야 됩니다. 그런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또 이제 또 신차가 요즘 인기 있는 트럭 같은 거는 반도체 문제래 가지고 지금 신청을 해도 한 1년 후에 예. 1년 후에 그 출고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애로사항들이 뭐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게 신청은 해도 실질적으로 지연을 폐차를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하는 걸 예. 국고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하지만 문제는 예, 이 지금 보조금 정산했잖아요. 보조금 반납금이 예, 약 30%라는 얘기입니다. 20한 5% 넘거든요. 예.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이거를 추기를 좀 잘해서 신청을 우리 거제시에서 하죠. 어느 보통 정도 뭐 이런 사업을 이 정책 정도 양을 예. 사업 양을 하겠다. 예, 그 그리 추기를 뭐, 좀 잘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예, 그 부분도 있지만 네. 또 이런 정책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 정부에서 도 단위로 강력 단위로 일단 그 조정을 해가지고 예. 뭐 할당량 비슷하게 이렇게 줍니다. 그럼 매년 또 갱단- 이렇게 올려 보내는데 그거를 주는데 뭐 안 된다고 때려 쓰든지 해야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추기를 잘했으면 예. 보조금 정산짜리 우리 10이지 않습니까? 예, 1억이거든요. 그래 5천만 원이라도 아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환경과의 기본 경비가 1,900만 원이나 남았습니까? 예, 이 부분은 네. 저희도 삭감을 계산 중행 때 지난 계산 때 삭감을 했는데 네. 계산을 잘못했는지 하여튼 잠깐만 했는데 그대로 살아 있습니까? 예, 좀 계산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제로 기본 경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마지막 정기 중행 때 하면 그때는 벌써 우리가 네. 내년 또 당초 예산 편성된 시기 아닙니까? 예. 뭐 당초 예산에 담지는 못할 일이지만은 이게 하나 이제는 우리 부서장의 또는 우리 직원들의 관심이라고 봅니다. 예, 조금이라도 또 돈을 효율적으로 굴려서 써서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돌려주고 많은 서비스 돌려주고자 하는 그런 관심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가소관 2022 회기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디고? 자원순환과 150페이지대요. 세입결산에 150페이지 미수납에 9,900만 원, 9,500만 원이 내부거래 공단에서 이렇게 미수납액이 잡혔는데 무슨 내용이지요? 지금 미수납으로 잡혀 있는 게 9,500만 원? 예. 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330만 원 하고 이 부분은 보통 이제 12월 달에 그 매립자의 그 반입 수수료하고 또 맨동에 대행 폐기물 그 수수료가 카드 결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결제요? 이제 그 12월 말 되면 이제 그게 미수납을 잡히고 그리고 그러면 지금은 다 이게 다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 된 거죠?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323페이지 세출. 예. 여기 보면은 청소 대행 업체 관리 명시 이월이 1,8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 화장실 관리도 8,100만 원이 명시 이월 됐습니다. 예, 1,800만 원 명시 이월된 부분은 저희 자원순환 계획 지금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도의 자원순환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에 지금 진행 중이라서 연구 용역비란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연구 용역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 내나 청소 대행업 아닙니다. 저 자원순환 관련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네. 순환 전반적인 집행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인데 예. 그 용역비가 지금 보니까 3,500만 원 정도 되네요. 한 3,400만 원 중에 지출액이 1,600만 원이고 나머지 지금 이월시킨 건데 그게 경남도 계획이 아직 안 나와서 지금 도도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결국은 도의 시군에 계획이 반영되는 나와야, 부분들도 거기에 따라서 반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연구 용역비를 지금 이월시킨 거다 이 맞습니다. 말씀이죠. 네, 그리고 그 공중 화장실은 우리가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관리 용역, 관리 대행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공중 화장실도 대응을 줍니다. 근데 그 대행을 주는데 뭐 명시 2월 명시월 돼 있는 거는 그 공중 화장실 작년에 그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태풍 11호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한 5군데 정도가 명시 2월 돼 가지고 올해 사업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2023년도로 2월이 됐는데 이미 끝났다 이 말씀이죠?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완료가 됐다 이 완료가 말씀이네요.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공중 화장실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업체에 그 위탁주지 그러니까 대행을 맡기지 않습니까? 지금 두 군데입니다. 예, 두 군데 예. 하고 있죠. 그 두 군데의 대행 수수료가 지금 14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전체 예산액이 14억, 지출액이 13억이네요. 용역비는 한 그 정도, 한 14억 정도,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예, 예. 8,100만 원은 어쨌든 아까 5군데 수리 때문에 명시효를 했고 그게 맞습니다. 올해 다 집행이 끝났고 예, 예, 예. 보수가 다 끝난 네, 상태입니다. 지출 잔액이 6,800이 남습니다. 이거는 용역을 그 우리 화장실 청소를 업체에 줄 때 충분히 그 사업비를 우리가 계상을 할 수 있는데 예. 지출 잔액이 약 6,800이니까 한 7천만 원이 남습니다. 그거 하고 그 또 파랑포 공중 화장실 설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파랑포 공중 화장실 설치 부분도 명시효를 시켜서 그 명시월 예산안에 파랑포 공중 화장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예, 포함되어 말씀이고 있습니다. 제가 예. 질문 드리는 거는 예. 공중 화장실에 우리가 두 군데 업체에 예. 대행을 맡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예. 그 대행료를 충분히 우리가 적정한 대행료를 만들어서 줄 텐데 대형료는 입을 사항이 잔액이 6,800만 원 남았다고요. 잔액이 약 7천만 원이 남았다고요. 잠시만 그럼 혹시 우리 담당 팀장님 좀 네, 설명해 예.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 전정 팀장입니다. 상초에 그런 청소관리대의 대행 용역이 전체 예산은 한 10억 정도입니다. 네, 네. 10억 정도 계약액이 7억 8천 정도였습니다. 두 군데요? 네, 두 군데 전체 합해서 네. 한 8억 정도여서 전체 예산액 대비 실제 계약을 해보니까 한 2억 정도 남았습니다. 2억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계산 총액 때 1억 5천원 감하고 예.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남겨놨습니다. 그거는 업체가 마지막 정산할 때 정산비를 6천만 원 정도 여유 있게 잡아놔야 나중에 정산하기 부족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6천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가두고 한 1억 4천만 원 정도는 가배를 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10억 예산을 잡았는데 대행 수수료는 결국 8억 정도 집행을 했고 거기에 추경에 한 1억 5천은 감액 처리를 했고 나머지 혹시 모를 지출이 있을까봐 부족이 있을까봐. 예, 놔뒀다 이 말인데 왜냐하면 이 공중 화장실은 우리가 매년 예상되는 부분이라 이 저희가 잔액이 너무 그렇게 되면 저희가 총 올해 용역비는 정확하게 해서 11억이었습니다. 네. 용역 원가 계산액은. 네네. 근데 그게 계약을 갖다 87.5%를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래 13% 정도는 그러니까 올 10억이니까 그러니까 한 87% 하게 되면 또 1억 몇 천만에 다시 자랑이 발생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계산총액 때 다시 감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계약법상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쨌든 결산 추경에 감액을 최대한 하시고 잔액을 최소로 만들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예, 제가 하나 지금 공중 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지금 작년에 업무를 맡으셨던 우리 지금 자원순환 과장님, 그다음에 이 업무를 올해 이어간 받은 우리 기후환경 과장님, 화장실 관리 용역사의 관리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들어가는 입구입니까? 아니면 예?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입구도 포함이 됩니까? 화장실 건물 정확하게는 건물 내부입니다. 내부만 예, 혹시나 외부에 대해서는 그런 거는 저희가 보통 관리하는 다른 청소의 영역인데 가까이 있는 것은 그분들이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약에 의한 그 관리 범위는 안에 내부만 해당된다. 예, 건축물 안에 내부만 해당됩니다. 내부는 그러면 이제 철저하게 청소를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 관리자분들 최대한 변기 열심히 하고 안에 있습니다. 변기 안에 그 노란 때 같은 거 그런 거 있으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예. 업체를 독려해서 예. 누적되는 쓰레기가 누적이 되거나 아니면 뭐 예. 누군 때가 끼지 않도록 예. 최대한적인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장실 용역은 청소를 매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매일 하는데 매일 하는데 불구하고 변기 안에 노란 때가 끼어 있고 그다음에 변기 위에 먼지가 손으로 닦았는데 먼지가 이렇게 표가 날 정도로 묻어 나오면 그런 청소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단 최대한 열심히 하고 내년부터는 좀 예. 관리 체계를 좀 바꿔서 그 일일간 비체계가 되도록 그렇게 체계를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가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서 좋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준비됐습니까? 네.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저희의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을 보니까 나름대로 목표 실적의 달성률이 정확하게 다 이렇게 100%로 넘었네.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그 사고 이율 3억 3,400하고 보조금 반납금하고 그다음에 여기 약간 좀 복잡한 내용들이 많은데 요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292페이지 위에. 네. 저희 작년 2020년도에 농어촌으로 서비스 개선 사업에 보건소 정축공사, 그다음에 보건소 개보수 공사, 네네. 그다음에 그린 뉴딜 공사가 이제 사업비로 이제 예산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네. 그린 뉴딜은 명시열로 사업비가 네. 이월되고 보건소 정축과 그다음에 개보수는 이제 사고이율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건강정직형 보건지수 그 네. 제면에 건강정직 보건지수도 사고이율로 넘어가서 저희들이 2022년도에 사업을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업 예산서는 2021년에 대한 거니까 이제 네. 사고이율로 보건소 아. 정축과 개보수가 지금 사고이율로 잡혀 있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한 바퀴 다 우리가 돌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반적으로 든 예산들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교육사하고. 아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우리 그 밑에 보면 아동 청소년 정신 보건 지원해 가지고 보조금 반납이 좀 있습니다. 그지? 네. 그 보면은 우리 그 현수막에도 그렇고 또 우리 그 육교에도 그렇고 되게 활동들을 열심히 하시고 홍보들도 정말 적극적으로 하시던데 이 보조금 반납금은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남았습니까? 네, 2022년도에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저희들은 확진자는 계속 나왔지만 2022년 5월부터 보건소 사업을 이제 재개를 네네. 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 동안 저희들이 업무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 그다음에 반납과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시선제 공무직 이런 데 인건비가 조금 반납이 되었습니다. 네. 아 예전보다 일이 조금 줄어들어가지고 그런 네, 임금비 1월부터 4월까지에는 이제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저희들이 이제 사업비 예산 반영하면서 이제 예. 거기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그 책정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네, 인건비는 무슨- 반납이고 네, 무슨 네, 무슨 사업비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4개월 동안 운영을 못한 거기에 따른 네, 네. 감액 부분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라운딩 할 때 시설들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날은 봤을 때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이렇게 정축되고 이제 새롭게 전부 다
그 개선되고 나서의 또 활용률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전체적으로 코로나 발생 전과 발생 후에 이제 민원 이용률을 보면 일단 코로나 발생 후에는 이제 우리 이제 시민들이 마스크도 네. 잘 쓰고 손 씻기도 잘하고 하니까 일반적인 환자는 일반 호흡기 환자라든지 그런 거는 코로나 전보다는 좀 민원들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 네. 그런 인원하고 그다음 지금은 우리가 신체 검사라든지 네. 건강 진단이라든지 이런 거는 1월, 2월 입학 전에 그럴 때 맞아요. 민원이 많습니다. 한꺼번에 민원이. 네네. 그래서 지금은 건강 진단이라든지 채용 신체 검사라든지 그런 민원은 지금은 조금 민원이 조금 작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오셨을 때 네. 보건소가 조금 민원이 조금 좀 적게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조금 편안한 달이 6월 달이지.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농번기도 있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농번기 이제 준비하고 이러면서 또 민원들도 조금 좀 줄어듭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중증 정신질환자들 네. 그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네. 이제 그 예산이나 이런 어떻습니까? 좀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조금 네, 지금 이제 언님께서도 5분 자유 발언도 네. 하시고 우리 시장께서도 시장 지시사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도 이해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예산 네. 부족 부분이 있으면 자살 예방 사업이라든지 중증 정신질환자 이런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더 또 확보하도록 하고 2023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더 새로운 사업들을 할 수 네.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잘 알고 있고 예. 네. 그래도 그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또 그 한층 더 그렇게 네. 열심히 해주시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늘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은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다른 과에는 정책 목표 수치를 높여서 달성률도 좀 잘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사실 여기는 목표 달성을 너무 잘하는 게 좀 마음이 아플 정도. 우리 시에 뭐 이게 중증 정신질환자나 치매 환자가 늘어난다는 별로 반가운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고생은 많으신 것 같고 수치를 보니까 이제 정신질환자나 치매 등록 환자 수가 좀 늘어나는가 봐요. 이게 수치가 이러면은 등록 안 된 사람들도 예비를 가정을 한다면 네네. 우리가 사실 이제 그 기억도움이나 치매 좀 전 단계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감안하자면 네. 지금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수치가 우리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제? 이제 지금 어찌됐든지 지금 현재 이제 386 세대들하고 네. 이제 60세 이상 이제 그거 치매 환자 등록자 수인데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 등록된 건 치매 안심센터 2,455명이 네네, 등록했고 됐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추정하는 우리 거제시의 60세 이상 치매 환자 추정자 수는 한 2,700명에서 한 2,800명을 너무 봅니다. 많다. 그럼 거기에서 저희들이 치매 안심센터에서 등록 관리하는 건 한 85% 정도를 저희들이 85%에서 89% 정도는 저희들이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 인구가 이제 진입 60세 이상으로 이제 진입하는 인구들이 이제 그 386 세대 나이들 그다음에 58년 요때 인구들이 이제 인구수가 그래서 이런 많으니까 수치는 좀 네, 걱정스러운 맞습니다. 거예요. 왜냐하면 늘어납니다. 저희가 그렇죠. 저희가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생각을 하면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치매 관리 사업 293쪽의 치매 관리 사업을 보면 보조금도 반납을 하고 이렇게 돈이 남은 게 있단 말입니다, 네. 과장님. 네.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네, 아까 정명희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2022년에 4월까지는 저희 전 직원들이 치매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저희들이 다 투입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건소 업무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5월부터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4개월 동안에 업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모낸 거에 대한 그 예산 반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맨 밑에 보면은 그 행정운영계 부분 인력 운영비가 남았죠, 네. 과장님. 네네. 960만 요거는 그러면 자, 여기 인력 운영비를 적은 돈이 보면 아닌데. 저희들 여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직원들이 코로나 대응하고 하기 때문에 출장도 많이 못 가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인력 운영비에는 여비, 국내 여비라든지 이런 여비도 포함된 그 반납 금액입니다. 네. 그 지난 연말에는 좀 코로나 완화되고 이래서 이런 여비 같은 것들을 좀 빨리빨리 정상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네, 그랬네요. 그래서 최소 내년에는 적은 반납되는 돈이 그런 아니어서, 예. 추경의 정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시는데 또 말씀드리도 그렇긴 하나 네. 적은 돈이 아니니까 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네. 저는 그 138페이지 그 세입 결산인데요. 여기는 보건과는 또 여기 이자 수입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추계를 해서 결산 실제 수납에까지 이렇게 다 결산 세입으로 잡으셨는데 기타 이자 수입은 없습니까? 의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138페이지 이자 수입 보시면 보건과에 138페이지. 왜냐하면 이 공공예금 이자 수입 추계하기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좀 전에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아, 네. 여기는 또 기타 이자 수입이 항목이 저희- 없습니다. 어디? 세입에 잠깐만요. 저희 이제 138페이지. 200. 네. 세입 결산서요. 네네. 138페이지. 이제 저희 보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저희들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이제 저희들 이제 세입 세출의 현금 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네네. 이자 발생 금액과 그다음에 저희들 이제 법인카드 그러니까요. 네, 법인카드 거기에 대한, 결제하면 네, 계좌에 바로 대한 안 빠지고 그게 네네 거기에 모여져 이제 있다가 네네 나가잖아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럼 기타 이자 수입은 없습니까? 기타 수입에는 여기 보시면 546만 9,740원이 있습니다. 8건이 네. 그 기타 네, 수입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밑에 보면 그의 수입에 보면 549만 6,740원은 저희들이 세입 세출의 현금 통장 이자 발생분이라든지 퇴직기간제 근로자 이제 그 정산 기타 이자 수입은 따로 이자 수입 항에다가 따로 해야 됩니다. 이자 수입에 216 해서 216-01은 공공예금 이자 수익이고 네네. 216 밑에는 임시적 세액 수입에 대한 그겁니다. 아닙니다. 밑에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는 네네. 이자 수입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아, 예, 지금 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임시적 세액 수입에 그 외 수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이제 특이합니다. 이게 다른 과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거의 추계하기가 어렵다. 결산에 이게 이제 알 수 있다라고 해서 거의 추계를 하지 않고 기타 이자 수입을 추계로 잡습니다. 당초 네. 예산에. 네네. 근데 이제 보건과만 공공이자 예금 이자 수입을 잡고 기타 이자 수입이 없어서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자 수입에 기타 이자 수입은 없습니까? 보건과. 기타 이제 저희들이 여기 없으면 없는 거네요. 이제 저희들이 아마 이자 수입에 아마 임시적 세액 수입 저희들이 통장에 있는 거에 대한 거를 이제 여기를 따로 그의 수입으로 저희들은 요거를 이제 꼭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네네. 기타 예금 이자 수입을 임시적 세액 수입에 포함을 시키신 건지 네네. 아니면 뭐 없는 건지 임시적 세액 수입에 포함시킨 걸로 저는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네. 그렇다면은 그 임시적 세액 수입에 하시지 하면 안 되고 이자 수입에 공공 예금 이자 기타 이자 수입해야 됩니다. 139페이지에 보시면 건강증진과에 이자 수입 보시면 이렇게 항목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공 예금 이자 수입, 기타 이자 수입을 해야 되는데 기타 이자 수입을 임시적 세액 수입으로 만약에 그렇게 잡으셨다면 다음에는 이걸 이렇게 이자 수입으로 분리해서 좀 이자 수입으로 항목을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임시적 세액 수입에는 의원님 저희들이 보건소 세입 세출의 현금 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기에 이제 수입이고 위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공 예금 이자 수입이고 그런 것 있습니다. 네. 네, 일단 혹시 예. 이 결산서가 없습니까? 아, 거기 두꺼워가지고 제가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예. 뭐 일단 알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293페이지 세출 결산서에 보면 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해서 1,000만 원 정도, 1,06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네. 예. 이거는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이게 잔액 없이 그대로 이렇게 지금
예산액과 지출액이 똑같은데. 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작년에 이제 정신질환자 치료비가 여기 사업비가 이제 예산들이 통합정신건강정진 사업에 또 예산이 있고 의료비가 그다음에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또 거기도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총 의료비가 한 4천여만 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요 사업의 세부 사업 여기에서 그 의료비가 1,000만 원 지출되었다는 그러니까 거 정신질환 치료비는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네, 이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응급 입원료라든지 그다음에 중증 정신질환자 거기 의료비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35만 원, 50만 원 이렇게 이제 거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그러니까 따라서 대상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 행 영수증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청구하면 네, 맞습니다. 네.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여기? 저희들이 이제 등록된 대상자 다 하고 다 하면 저희들이 한 7, 80명 정도 7, 지급된 걸로. 80명? 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지급되는가 궁금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럼 제가 과장님, 네.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네. 293페이지 그 중간 부위에 태풍 힘남로 피해 복구에 2천만 원 예산 현액인데 네네. 지출액이 1,459만 원, 54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추계하기 제일 쉬운 항목인데 네, 이제 저희들이 태풍 힘남로 이제 그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정축된 거기 보건소 주차장의 필로티 천정이 파손돼 가지고 저희들이 시민안전가에 그 예비비로 2천만 원을 먼저 저희들이 그거 받아 가지고 먼저 선공사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다음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재복구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저희들이 세입 조치를 했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살리면 좀 잘 사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건강정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139페이지 예. 우리 임시적 세수비의 불용품 마이크 켰나요? 예, 불용품 매각 예. 이 이제 당초에는 없었는데 예. 이게 350만 원 예. 무엇입니까? 이게 저희가 그 방문을 차량 공용 차량이었는데 방문용? 예. 꼭 이 차량이 내구 연한이 초과해가지고 예. 22년 12월 19일 날 공매를 해서 넘겨서 그 세입 처리된 금액입니다. 351만 3천 원. 아, 그 예. 차량을 공매해서 예. 일단 예. 불용품 매각 대금으로 잡으셨네요. 예. 예. 일단 어찌 보면 그런 뭐랄까요, 우리 공공기관에 그런 이런 불용품 매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데 예. 당초에 놓치셨어요. 이게 그 내구 연한이 오래됐고 하다 보니까 방문을 주로 다니는 차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올해 계획적으로 우리가 예. 매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유 재산은.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그런 이제 내구 연한이 있는 그런 그러니까 자가용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매각 처리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계획적으로 예. 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네, 저기 297페이지에 보면 학교 구강 보건실 기기 교체 수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297페이지. 예. 297페이지. 학교 구강 보건실 예, 기기 교체. 예. 이게 학교의 보건실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연초, 옥포 이렇게 그 구강 보건실이 아, 설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 학교 구강 보건실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초 초. 예. 옥포초. 예. 예, 그리고 한 군데 저기 그 애강원. 애강원 이 세 곳입니까? 예, 예. 아, 그러면 이건 우리 시가 예. 아예 그냥 구강 보건실이라고 아예 예, 예. 지정을 했습니까? 예, 해서 도에서 이 그 시설 수리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 아, 뭐 금액은 크진 않은데요. 예, 예. 이게 그래서 뭐 큰 걸 수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구강에 필요한 치료할 때 뭐 예, 예, 조그마한 예, 뭐 예. 소품이라든지 그런 게 예. 오래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교체하는 부분. 아, 이 세 학교에 예. 아, 이 세 곳에다가 예, 예. 아, 지원해 주는 저는 왜 학교의 보건실에 우리 시가 예. 저희 시에서 그 설치 수리비를 지원하나 했는데 예.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곳 말고 이렇게 더 확대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고요. 예, 지금 현재는 거기 세 개 학교만 있고 이게 지금 그 매번 갈 때는 못하지만 저희 그 치위생 쪽으로 선생님이 같이 나가서 사실상 이 학교 다니는 애들 이 안 좋은 애들 그 구강보건실로 데리고 와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 치위생사하고 치과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매칭이 돼서 나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예. 그 거제시 관내 초등학교는 예. 다 한 번씩 그렇게 아니, 순회를 하십니까? 아, 그렇게는 못하고 이게 뭐 학교가 시설이 되어 있어야 많거든요. 예. 되니까 일단은 그럼 이 시설이 있는 학교만 가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네. 그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보건소에 있는 이동 차량으로 예. 그러면 과장님 그 2022년 예. 이 학교 구강 보건 예. 관련해서 우리가 건강증진과에서 예. 한 사업 실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좀 주시면 제가 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재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네. 우리가 보면 부서별 그 목표나 실적이나 달성률도 참 열심히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그 보조금 반납이 조금 많아요. 아, 예. 1억 8천 해가지고 각 그 넘어가면서 부분별로 있는데 예. 요거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그 295페이지. 몇 페이지에 295페이지. 아 이거 국고 보조금하고 반납금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이게 지금 저희가 21년도 의료급여 수급근자 뭐 일반 건강검진에서 남은 거 그다음에 산모 신생아 이게 조금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소득층 기저귀 청소년 산모 지역사회 건강조사 이렇게 해서 총 7건에 대해서 이게 반납금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원이 줄어들어도 좀 사실상 이제 산모 신생아 네. 같은 경우에는 가정관리사가 이제 집에 가서 산모 그 신생아 하는 네, 사업인데 도움이 이게 되는. 그 2020년보다 21년도에 벌써 출생아가 248명이 줄어들었고 예. 또 2021년도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코로나가 한창 21년도에 많이 네. 있다 보니까 아마 외부인을 네. 집에 이제 신생아가 있다 보니까 부르는 쪽이 조금 안 그런 쪽에서 이게 그런 신청이 예산들이 남았죠. 예, 뭐 적어서 이게 좀 많이 남아지지 않았나. 네, 네. 뭐 하여튼 그 비슷하게 봤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297페이지에 보면은 279페이지 보면은 우리 난임 시술하고 예. 그 학대 지원하고 그때 신문에 우리 올 초에 3월달에 전체 무상으로 난임 그게 이제 발표가 됐는데 우리는 보면은 이제 그래서 보조금이 반납이 많이 되었는지 안 그러면 이거는 많이 활용하지 않아서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다 반납이 됐거든요. 아님은 미주가하고 다 같이. 예, 이 부분도 조금 신청 부분이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었는데 그 난임 부부 시술 이게 난임 부부 한의학 치료가 있고 네. 또 난임 부부 시술비 확대하는 것도 있는 이한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개가 매칭이 돼 있었는데 난임 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 미지급분이 있어가지고 22년도에 예산을 조금 교부를 많이 받다 보니까
22년도 그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반납이 되는. 아, 네, 이해가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또 보건 건강정진과도 항상 일이 많고 그동안 일이 많았는데 이제 요즘에는 조금 그죠 줄어드는 거는 사실이고.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예. 사실상 저희 건강정진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정진과 소관 2022 회기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염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세입결산서에 141페이지 네. 과장님 네네. 미수납액이 한 900만 원 정도 있는데 네네. 이게 보니까 보건 의료 수수료가 600만 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 행정 제재 부과금이 280만 원 정도 있는데 네. 보건 의료 수수료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왜 이게 미수납됐습니까? 저희들 그 진료 수입입니다. 우리 그 진료하러 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재용 진단서 이런 보건소예요? 거, 예, 보건증 뭐 이런 거 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저희들이 카드 수수료입니다. 카드는 예, 일주일 후에 카드로 들어다 결제했을 보니까 경우에 네네. 그게 나중에 결제가 되니 예. 아 그렇죠. 그럼 보건 의료 수수료가 왜 미수납인가 했더니 그럼 이거는 시기가 지나면 다 예, 1월달에 들어왔습니다. 세입으로 잡히네요. 예,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밑에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은 예, 가태료 부분은 저희가 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서 고발된 건 25건에 대한 겁니다. 25건입니까? 이게 네네. 25건 뭐 어디 업소입니까? 아닙니다. 개인 뭐 개인한테 이게 부과된 겁니까? 예, 마스크 미착용도 있고 예, 또 옛날에 뭐 저 거리두기 해가지고 거리두기 위반 뭐 이런 예, 거요. 그런 거 해가지고 저희가 미수납으로 잡혀가지고 저희 이제 그 체납가로 이미 다 넘어간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이제 이게 어쨌든 여기 감염관리과에 미수납으로 잡히는데 네. 그러면 그걸 옛날에 뭐랄까, 그 사적 모임 위반 그게 제일 많습니다. 마스크는 한 건이고 예. 예. 우리가 뭐 4인 이상 모이면 안 된다 이래 했을 때 모여가지고 고발되어서 그럼 이걸 어떻게 이걸 징수를 하죠? 어떻게 이걸 걷어들입니까? 저희가 일단은 다 그거를 발급해가지고 예. 고지서를 발급해가지고 예. 그분들한테 이제 거의 다 받았고 예. 좀 못 받은 부분은 체납가로 좀 넘겼습니다. 그렇구나. 아이고야. 참 힘든 일입니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받나 진짜 좀 걱정이 되네요. 네네 일단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301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네, 예.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어쨌든 집행 잔액이 전체 보니까 한 10억 정도 됩니다. 예. 감염관리과. 예, 예. 뭐 이렇게 쭉 내려오니까 예방접종 관련해서 뭐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 뭐 이런 것들 쭉 예. 나와 있는데요. 예, 예.
그 중에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301페이지 첫째 줄에 신종 감염병 긴급대응 이게 코로나입니까? 네네. 거기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예. 예비비가 7억 5천만 원 정도 있는데 예예. 그러면 작년에 그러면 보건소에 그 편성한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일반 회계에 일반 회계. 예비비를 잡아놓는데 거기서 지금 예예. 그 가지고 오신 거란 말씀이죠. 예예. 그랬는데 그래 해서 지금 긴급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금 일단은 편성을 했고요. 네. 했는데 지출하고 나서 보니 한 3억 정도가 남았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상했던 것보다 지출이 좀 적었다는 말씀이신데 예. 그 이걸 추경에 정리가 좀 안 됐었던가요? 저희가 추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코로나가 처음에는 우리가 재택치료로 전환이 되면서 네네네. 예, 상반기에는 굉장히 많은 기간제 인력과 물품이 필요했는데 네네. 점차 그게 완화되면서 저희가 이게 조금 남았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정부가 전환하는 거에 따라서 추이를 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 부분이 예, 저도 조금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죄송합니다. 예, 과다한 네. 것 같아서 제가 뭐 네네.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뭐 코로나는 특이한 경우니까 일단은 뭐 부족한 것보다는 좀 넉넉하게 예비비를 잡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향후에는 어쨌든 뭐 그렇게 하셨더라도 결산 추경에 좀 수평 잔액을 좀 최소화하는 좀 예,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실 걸 좀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재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예예. 예. 저도 뭐 거의 집행 잔액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예. 그 300페이지 제일 밑에 예예. 금만성 감염병 예방에 예산 현액이 2억 7,200만 원에서 1억 8,600만 원 지출하고 네네. 예, 순수하게 우리 시비가 7,600만 원 남은 건데 이거는 좀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무슨 코로나에 관련된 건가요? 코로나의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 방사선실 이런 데에 판독료 수수료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장비 수리비, 네. 유지 보수비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장비 보수라든지 수리비 같은 거는 사실 삭감을 하기가 저희가 끝까지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네, 가지고 네, 가는 네.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어떤 진단이나 이런 거 할 때 예예. 장비가 있어야 되니 그렇지. 장비가 언제 고장날 모른다. 예. 혹시 이런 경우에는 예비비를 편성할 수는 없습니까? 혹시 사람의 어떤 뭐 생명에 관련된 이런 장비나 이런 거는 혹시 그런 규정은 없나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장비 수리비로 예비비를 쓰기에는 좀.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감염관리과 집행 잔액이 10억이 넘는 이유는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네. 예, 이게 이제 좀 조용해지지만은 언제 또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추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염관리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